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은 6월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향후 쟁점 사안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서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 중 발언 중에 문제된 건 두 갈래인데요. 먼저 이 후보가 20대 대선 중에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먼저고요.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을 들어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발언인데요. 네. 검찰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의 공표다, 이렇게 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1심, 2심, 대법원 다 각각이 판단이 달랐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요, 이 후보의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봐서 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달랐습니다. 두 발언 모두 자기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다수 의견은 다시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이 후보 발언대로면 유권자들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백현동 발언의 국토부 협박 얘기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고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후보자의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서울고법이 다음 주에 파기환송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음 달로 미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첫 공판 기일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는데 네. 파기환송심이 어제 재판을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보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이 공판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첫 공판, 그러니까 소환장을 송달받은 닷새 뒤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되고 있습니다. 네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 공판기일이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연기를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역시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 민주당 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우 반발이 컸었고 그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탄핵 부분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일단 정치적인 구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요, 탄핵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에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보 사건을 빠르게 선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정말로 빠른 심리가 문제였다면 대법원이 처음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때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를 준수한 것만 가지고 이걸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직권남용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유죄 취지에 맞게 이제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살펴봤을 때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온 거가 확정되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분명한데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상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대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연퇴직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임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도 그 직에 포함이 되느냐인데 포함이 된다는 쪽은 대통령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반대하는 쪽은 여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외에 해당한다. 이래서 대통령은 해석상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네.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다툴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형사 재판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네. 아울러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라서 신법이 적용이 되고 네. 처벌의 근거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